안녕하세요. 입시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대를 하셨겠지만은 오늘 영상도 사실은 뉴스가 아닙니다. 2월 14일, 16일 경쯤에 입시 관련해서 세부적인 그런 뉴스가 이제 뜨기는 했는데,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각 전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특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좀 다소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원론적으로 좀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접근을 해서 좀 상위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요, 일부 이제 입시 전문가분, 저보다 더 좀 유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공부만 잘하면은 학생부 종합은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고 내신 점수가 좀 잘 나오고 이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비교과 영역인 경우에도 좀 잘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전형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자녀분들 중에서 좀 영특한 친구 중에 자기의 미래 설계가 이미 중학교 때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가장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1번부터 10번 항목을 모두 보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필요한 활동이 난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누가 기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요. 그래서 이 위에 타이틀이 매사 의욕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우리 아이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혹은 진로 설계나 아니면은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아주 이런 운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왜 맨 처음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전에 입학사정관제랑 혼동을 하셔서 비교과만 잘 쌓으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교과 성적, 즉 8번 항목도 학생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양한 능력, 잠재력, 자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능력은 그 이외의 영역인 비교과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잠재력은 성장 가능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계속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직윤에 이제 탈락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장의 인터뷰를 보시면 조금 확인이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자질은 전공 적합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전형이고요. 부분 요소고요. 그래서 각 대학 건학 이념과 모집 단위별 특성, 요게 학교마다 건학 이념이라든지 인재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건학 이념이나 특정 학과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봉사 정신, 박애 정신이 투철한 글로벌 인재 양성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요강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는 뭘 뜻하느냐 하면 학생부,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를 합친 학생부 온전히 전부, 그 다음에 자소서 얘기인데요. 자소서는 지금 현재 예비고1부터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학생들은 500자 혹은 1000자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자소서에 관련돼서는 참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번 시간은 저의 어떤 주관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비고1은 여기서 자소서가 빠진다.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자소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면접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데, 이 면접은 학교에 이제 면접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라든지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요즘에는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구술 면접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점점 면접은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학생부만으로도 충분히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입학처장의 이야기 혹은 입학사정관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골라내기 위해서 혹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면접을 거쳐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은 그냥 무시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교과, 비교과가 모두 반영된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과에 치우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혹은 교과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교과 전형은 학생부 중에서 8번 항목, 즉 내신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나 면접을 반영하기는 하지만은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주로 내신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 요소는 8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교과, 반영 비율, 그리고 반영 과목, 반영 비율, 학년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용지표랑 이제 이수단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신 점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학교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대학에 맞는 방식으로 내신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은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법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쓰는 게 필연적인 그런 사항인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자기 성적에 딱 맞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형이 좀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고 해봤자 뭐 두 개 합 6등급 뭐 그 정도 선이 가장 좀 높은 수준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지역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 중하위권이나 그 이외의 학교들의 선발 인원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100% 중에서 80%의 모집 인원이 서울의 15개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의 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니까 적절하게 섞어서 전형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의 이 입시 전형과 이 입시 요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가 투철하고 명확한 상태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탐색을 하고 나중에 고3쯤 됐을 때에 정말 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혹은 뒤에서 말씀드릴 정시 쪽으로도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학생이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전형을 찾는 것, 그게 입시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적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과목에 가중치를 두는지 아니면은 어떤 학년도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깔려 있는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이렇게 내신을 하나하나 쳐보시고 버튼을 눌러보시면, 대학 버튼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맞게 내신 산출이 되니까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의 약간의 어떤 그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논술 강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논술에 조금은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형 요소는 논술고사 그리고 학생부가 일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학생부가 30%나 40%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점수가 상당히 크고 이 등급별로 편차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 실제로는 급 간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최저 기준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논술은 한 번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응시생의 절반가량이 수능 최저를 마치지 못해서 경쟁률이 반토막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논술 전형에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술은 점점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논술로 대박 쳤다는 소식은 1년에 한 건 정도는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입시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선택은 사실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논술에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이외에 수능 공부라든지 나머지 챙겨야 될 부분이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가급적이면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내신이 좀 미흡한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의문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특목 자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논술 전형은 지금 상태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이제 예체능 계열 쪽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심플하죠. 수능 100%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난이도가 좀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어요.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EBS 교재 연계율이 이제 앞으로는 50% 간접 연계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 다음에 내신 학습 방법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비고1이나 2학년 뭐 이때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정시를 해야지라고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정시, 즉 수능이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신은 여기에다가 암기를 더해야 되고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시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딱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나 학교 생활을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갔을 때 나는 이 시기에 특히 한 2학년 2학기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 이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정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입 개편에 따라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예비고1 학생들부터는 정시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시고 아예 처음부터 정시로 방향을 잡아놓는 것 이런 거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내신을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신 기간이라고 했지 한 4달 정도니까요. 이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개념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저학년부터 조금씩 이 수능 기본 과정을 닦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더 길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뭐 2월이랑 3월 이쯤에 학부모 간담회나 코칭맘 이런 데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유익한 영상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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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